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.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세월호 사고 실종자 수색 소식부터 들어보죠.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지났는데 아직도 수색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. 네. 그 선체 붕괴 위험 때문에 작업에도 계속 차질을 빚고 있죠. 예, 오늘 오전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브리핑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장기간 이 세월호가 바닷물 속에 있으면서 선체 약화 현상이 벌어졌고 격실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. 현재 선체 약화 현상이 나타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6곳 정도라고 하는데요. 네, 맞네요. 예, 구조팀은 이 선체 약화 현상으로 통로가 막히게 되면 우회로로 접근하거나 또 막힌 곳에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치우는 방법으로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. 잠수사들은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실에 들어가면 손끝에 감촉에 의존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조금씩 부상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지난 1개월여간 64개의 격실을 확인을 다 한 번씩은 했는데 그래도 잔류한 실종자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구조팀은 더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예, 수사 소식은 어떤가요?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죠? 네,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단계를 지금 건너뛰어서 곧바로 유병언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소 뜻밖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. 네. 보통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조사를 마친 뒤에 혐의 입증을 다져놓은 뒤 청구하는 게 검찰 수사의 기본 정석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관례가 깨지는 건데 유 전 회장 일가의 이 무대응 전략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때문인 듯합니다. 현재 유 전 회장의 두 아들과 딸은 물론 유 전 회장의 본인의 소재까지 현재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. 검찰은 청해진 해운이 벌어들인 소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 전 회장의 일가로 흘러간 사실들을 발견했고 그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이것이 이제 또 세월호 안전관리에 이제 대한 투자 소홀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 전 회장에게도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러나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.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 구원파 이 신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. 자칫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. 네, 구원파에 대한 얘기는 이어지는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살펴보고요. 어제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을 했죠. 그런데 네. 박 대통령의 추상적인 표현들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. 네. 청와대에서 어쨌든 불러서 이제 유가족을 만나 위로한 거는 어쨌든 잘한 거라는 평가입니다. 네, 첫 대면 사과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. 유가족에게 그러나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과 또 국가가 이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분명한 답을 내놓는 걸 텐데 이제 그걸 기대하고 유가족이 이제 갔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분명한 답은 없었어요. 유가족들은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제 박 대통령은 현재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좀 피해갔고요. 또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감은 하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유가족 대표단이 전했습니다. 네, 또 박 대통령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.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 조치 등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역시 또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책임 이 문제는 빠지고 왜 또 관료들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평가입니다. 유경근 유족 대변인 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분히 수사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해서 여전히 아쉽다 이렇게 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다음 주 정도에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어요. 네, 언론 보도들을 좀 보면 이제 어제 그 유족 대표단에게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한 것이 이 다음 주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건데 여기 내용들에 담길 내용들이 있어서 답변을 유보한 것이다. 이런 청와대의 해명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건 아니고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닌 것이다. 이런 건데요. 하지만 아직 청와대에는 이 대국민 담화 일정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.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. 또 다음 달 3일이 지방선거가 있죠. 그죠? 또 충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담화를 발표해야 지방선거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.
또 이제 더 이상 그 최선을 다하겠다라든지 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주상적 선언으로는 유족들 마음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청와대도 확인한 이상 대국민 담아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. 담겨야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뭐 대규모 촛불 집회 열리고 있잖아요. 네,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.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범국민 촛불 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촛불 집회 뒤에는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서 서울 광장까지 행진 계획이 잡혀 있는데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고 유족의 일부도 참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예, 또 다르게 뜬 불똥이 있는데 네.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이 어젯밤에 한국방송 기자협회 총회에 참석해서 재임 기간 중에 청와대가 뉴스와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죠. 예,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네.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한 건데요.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에 대한 비판은 좀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이 때문인지 이제 사건 초기에 당시에 보도들이 해경의 초기 대응 문제보다는 이 선정과 선언들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죠. 또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절대 불가했다고 하면서 대통령 관련 뉴스는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 있었다고 김시곤 전 국장이 폭로를 했습니다. 네.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보도에 있어서도 순서를 좀 뒤로 내리라든가 뭐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. 또 자신의 사직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는 길환영 사장의 말이 있었다고도 폭로를 했습니다. 네, 청와대가 구체적인 인사에 개입하고 또 보도의 내용까지 개입했다는 폭로인 건데요. 이게 사실이라면 방송법 위반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예. 네, 아직까지 청와대가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. 뭔가 좀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감사합니다. 한겨레 신문 허재연 기자였습니다.